6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등 해외에선 기업살인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슈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민주노총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시위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손팻말을 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30도를 넘나드는 여의도 아스팔트 뙤약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하고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죽은 노동자는 있어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다며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의 우리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건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냅시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 공사비를 깎고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설사들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 참가자들은 특히 지난 4월 있었던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사망한 참사를 언급하며 이번에야말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이천냉동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40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업체 관계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참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겠습니까? 미친 듯이 돈만 쫓는 발주자와 원청, 그리고 그것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바로 이 사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이것은 차마 산자사고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회적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난번에도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회사 최고 경영진이나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 회사 대표까지 같이 책임을 묻고 법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야 안전관리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나 비용을 훨씬 세게 해놔야 정말 터무니없는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지난달 27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를 발족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우리 검찰이나 법원은 노동자들이 참혹하게 숨지는 중대한 산업재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어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던 19살의 청년이 열차에 끼어 숨지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입니다. 머리가 날아가고 시체가 쏘고 있는데 20년을 키워온 어미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2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2인 1조 작업수칙 등을 지키지 않은 인재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이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은 피했습니다. 인력 부족, 조직 구성의 문제가 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다. 경제적 요인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회사 차원의 문제여서 대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강하게 지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법원 판단입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원청인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19살 꽃 같은 청년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하청이든 원청이든 실형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원청 대표의 관리와 지휘 감독 책임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자체가 전향적이라면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구의역 사고 1년 전인 지난 2015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업체 소속 28살 노동자가 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법원은 하청업체 대표와 본부장에 징역형도 아닌 벌금 2천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청업체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메트로의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시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을 겪고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연말의 달뜬 분위기 속에 24살의 김용균 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쓸쓸하고도 참혹한 죽음을 맞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에 하청을 줬고 한국발전기술은 다시 고 김영균 씨 소속 회사에 재하청을 준 말 그대로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지옥과 같은 어두컴컴한 공사 현장에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리는 그 높은 소음 그리고 분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 현장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당혹감. 당시 원청과 하청을 포함한 수사 대상 18명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기소가 이뤄진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실무관리자들이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 등 핵심 경영진 7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붕괴 사건도 원청이든 하청이든 다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았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졌는데 이에 책임을 지고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줄긴 했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고 산재로 다치는 사람은 연간 10만 명이 넘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낯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구조화한 위험의 외주화와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어제도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매일 6,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해서 집으로 가지 못하는 현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오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의 기자회견과 발의된 법안 내용을 어제 민주노총 집회를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라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신용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고 노회찬 의원 안보다 법안 내용이 한층 강화됐고 더 구체적입니다.
일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은 안전관리 주체를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보면서 사고를 행정범 내지 과실범으로 처벌합니다. 이에 비해 강은미 의원안은 안전관리 주체를 기업과 경영 책임자로 못 받고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도 현행 법령은 행위자 중심으로 주로 결정권이 없는 노동자나 하급관리자만 주로 처벌하는 데 비해 강은미 의원안은 결정권자 중심으로 경영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특히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도 처벌 대상으로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 징역인데 비해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하한형을 정해 세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또 상해의 경우에 현행 산안법 사망처벌과 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2명 이상 사상사고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안은 특히 중대재해 관련 현행법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입증 책임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 처벌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공계약 배제, 자금 공모금지 병과를 가능하도록 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 불평등 문제, 산재 사망 문제를 정치적 해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의 법안 발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2020년 올해 안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현재 관련 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그 사업주의 네.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네. 이제 산안법이 있는데요. 네. 그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네. 불리는 이 산안법은 네. 안전, 보건조치를 미이행해서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을 야기할 경우에 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네.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이내에 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누범 규정이 신설됐지만 네. 현실은 대부분 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용득 전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네. 최근 10년간에 네. 산안법 위반으로 이뤄진 6,144건의 1심 재판 가운데 네. 0.57%인 35건만 금고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명 중에 1명 정도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아니면 무죄 면죄부를 받고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네. 되겠는데요.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그나마 이제 말단, 관리직 정도이고 네. 회사 대표나 원청 업체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산안법의 양형 기준이 일반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낮아서 네. 여전히 재판에서 가벼운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성 의원을 전수조사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찬성한 건가요? 네, 민주노총이 네. 지난 5월 20일부터 네. 6월 5일까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네. 찬반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네. 1차로 36명의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네. 박주민, 송영길, 고민정, 송갑석, 양양자 의원 등 26명이 찬성을 네. 했고요. 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도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3명의 의원이 전원 찬성을 했고요.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찬성을 했고 1차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모두 36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영국이나 캐나다 등 네. 그 상당수 나라에서는 중대재해를 산업범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명사고에 대해서 네. 경영 책임자와 기업의 형사 책임을 묻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네.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했고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 처리 비용이 네. 예방을 위한 그 투자 비용을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네. 기업이 경제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사전에 안전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줄어들기는 했지만 네. 산재로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민주노총의 보도자료는 뭐 단순한 수사가 아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예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해야 재해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무튼 법안이 통과되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 대한 대법원 제1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 씨를 구속 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SBS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비판한 MBC에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SBS가 검증 없이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공수처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는 15일부터 공수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혐오와 차별을 뿌리 뽑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무행정인권교육 개선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6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